비가 온 다음 날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었습니다. 원래 그 근처 공원에 가려고 했었는데 산책하다 보니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결이 되었더라고요. 제게 공원과 자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두어 시간 보냈는데 요새 신경 쓰였던 일들, 힘들었던 생각들이 그 순간만큼은 절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자연은 실제로 우리를 치유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것을 증명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작가 엠마 미첼은 자신의 책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우리와 공유합니다. 25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녀는 끊임없이 이 살을 파먹는 검은 개와 싸움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자연과의 5분, 10분의 교감이 그녀를 세상에서 호흡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물학자인 그녀는 자연에 의해 피고 흐드러지고 깎인 물건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따라 그림을 그리기도 하며 그것을 통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애를 쓰는 모습이 가엾기도 했지만 야생이 주는 위로를 받고 행복해하는 그녀의 또 다른 모습에서 저 또한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단숨에 읽어버린 책, 야생의 위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폭염이 끝났다. 8월 말이 되자 폭풍우가 몰아쳐 무더위를 쫓아냈고 전화는 서서히 초록빛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내가 지난 4, 5월에 심은 꽃들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정원에 새로 만든 계단에 앉아있다. 금전하의 주황색과 노란색, 코스모스의 분홍색, 보리지와 수레 국화의 파란색, 회향의 연노란 꽃 아래 주위는 온갖 화사한 빛깔로 가득하다. 6월부터 8월까지의 혹독한 더위가 은근한 온기로 바뀌고 계절이 가을을 향해 가면서 햇살은 부드러운 황금빛을 띠기 시작한다. 심신을 회복하며 이 책을 작업해온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거의 매일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한 해를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마무리 짓는다. 애니와 함께 오두막집 뒤에 숲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이다. 화살나무 잎사귀는 가장자리가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가시다두 열매는 만개한 꽃에 뒤덮여 더욱 새파랗게 보이며 채꽃 이삭이 따스한 초가을 햇볕 아래 말라가고 있다. 이곳은 나의 일부다. 숲은 자연과 나의 필수적인 연결고리이며 3월 이후로 나의 회복에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주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망가진 곳처럼 보이고 암담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나는 집에서 나와 나무들이 있는 곳까지 5분 동안 걸었다. 이 땅떼기에서 자라나는 토끼풀, 장개자리, 들장미, 검은 수레 국화, 사양채, 가시자두 등의 친숙한 식물을 바라보노라면 잎사귀들이 그리는 무늬와 미묘하고 다양한 색의 꽃들, 그리고 다채로운 녹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내 마음을 가라앉혀준다. 오솔길을 거니는 것은 숲이 만들어내는 풍경에 내 발걸음의 궤적을 더하는 나만의 정신적 만트라와 같다. 편안하고 익숙한 리듬을 따라 숲속에서 두 발로 하는 요가라고나 할까. 산책은 차를 끓이는 일상의 사소한 의식이나 털실 뭉치로 장갑을 뜨는 일처럼 마음에 위안을 주지만 그 느낌은 매번 다르다.
오늘은 유럽 처녀나비 한 쌍이 솜방망이 덤불 위에서 팔랑대며 철늦은 짝짓기의 춤을 추고 울타리가 둘러진 작은 숲에서는 짖는 사슴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2월에 스노드롭이 커다란 꽃송이를 피웠던 바로 그 자리다. 몇 헥타르에 걸쳐 서식하는 지역 토착종 나무들은 가을에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철늦은 뱀도락꽃, 섬세한 분홍빛과 자줏빛의 민망초, 노란 민들레꽃에는 아직도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다. 두 계절의 경계에 선 숲은 아름답다. 애니와 나는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자연을 치료 약 3은 한 해의 경험은 나에게 인간이 온전하려면 자연 풍경 속에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태초부터 인간과 땅 사이에는 강력한 유대가 있었다. 우리는 야생의 장소에서 살아가도록 진화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과의 단절 때문일지도 모른다. 전 세계에서 정신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온갖 이론들이 난무한다. 우리가 점점 더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압박과 요구 때문이다. 현대적 식생활로 뇌의 화학적 균형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보다 한층 더 스트레스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등등. 하지만 나를 비롯해 이 분야를 연구해온 사람들에게 명백한 사실은 다른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과 별개로 자연과의 단절이 문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작가 리처드 루브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루브는 이를 자연 결핍 장애라고 부른다. 채집 수렵 생활을 하던 우리의 조상들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물가나 숲속에서 보냈다. 최초의 농부들이 정착하여 땅을 경작하면서 인간의 삶은 물줄기와 숲,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 등 여러 환경 요소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인간은 그렇게 진화해왔다. 숲속에서 익어가는 블루베리를 발견하고 발길을 멈추어 몇 알을 따먹는다. 9월의 햇살이 등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애니는 눈부시게 투명한 붉은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양백 당나무 덤불 아래 코를 박고 있다. 갑자기 애니가 주둥이를 높이 치켜들며 경계의 태세를 취하자 기척을 눈치챈 다람쥐가 허둥지둥 나무 줄기 위로 달아난다. 둘은 서로를 빤히 쳐다본다. 다람쥐는 나무 위에서, 애니는 땅 위에서. 몇 초 동안 두 포유동물의 교책 상태가 지속되다가 마침내 다람쥐가 오솔길 건너편의 벚나무로 폴짝 뛰어가서 모습을 감춘다. 뱀눈나비가 블랙베리 잎사귀에 내려앉아 햇볕을 쬐고 별박이 왕 잠자리는 팔랑팔랑 오솔길을 날아간다. 애니와 나는 집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의 마지막 구비를 돌아간다. 오른쪽에서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린다. 산 울타리 너머에 나란히 뻗은 전화선 위로 제비들이 오선지에 그려진 음표처럼 앉아있다. 다가올 긴 여행길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몇 주만 지나면 그들도 내년을 기약하며 떠나게 되리라.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녀가 우리에게 묘사하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 풍경도 참 좋았지만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은 그녀가 매일같이 시달리는 이 우울증이라는 병마에서부터 딱 하루만이라도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처절하게 자신을 쏟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딱 하루만 아침에 일어나 내가 하는 일을 순수하게 즐길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대를 줄이지 않을 수 있다면 호숫가에서 작고 희귀한 새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으며 소리내어 운다. 저는 우울증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처절하게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모습에서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꼭 병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루만이라도 던져버렸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책을 읽으면 소설 같은 경우는 주인공의 매력에 빠지기도 하고 에세이 같은 경우는 작가의 매력에 빠지기도 하죠. 둘 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이 책은 제가 작가에게 푹 빠지게 되는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엠마 미첼은 SNS에서도 사람들과 정말 많이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녀의 인스타 팔로워가 되었습니다. 영국에 사는 아는 이모를 만난 것 같은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겨울에 특히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서 고통을 받는데 이번 겨울에는 부디 그녀가 자연의 에너지를 더욱 충만하게 만끽하여 우울증 증세가 좀 완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